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15일, 한국 시간 5월 15일, 미국 시간 5월 14일입니다. 한 줄기에 빛이 보이는데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 종전에 대한 기대감에 글로벌 국채 금리, 그 다음에 달러, 동반 하락하고 있다. 악시오스라고 하는 매체, 미국과 이란이 종식을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 합의에 근접했다. 아직 된 건 아니네요. 근접했고요. 직후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키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을 이끌 수 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독일,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뭐에 좋을까요? 시장에 좋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월가의 불문율이 있어요. 미국의 30년,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5%가 넘으면 뭐가 나온다? 타코가 나옵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가 도망치더라. 작년 4월 관세 폭탄이 나오고 그때 시장 폭락했었죠. 미국의 장기 금리 이때 5% 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관세 90일간 연기하자. 유예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5월 4일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가 5%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5.03% 장중에 찍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한다고 해놓고 바로 연기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왜 안 좋냐? 특히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장기 국채 금리는 부동산 시장과 매우 큰 영향이 있어요. 부동산 살 때 빚 없이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부동산 금리가 높아진다. 빚에 대한 이자가 확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부터 당연히 냉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은 투자, 자기 돈으로 하는 투자가 얼마나 될까요? 다 돈을 이제 빚으로 빚내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에 치명적인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집니다. 이건 이미 발표가 된 뉴스죠.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일시 이동 일시 중단 상호 합의했다. 일단 통과 안 시키겠다. 지금 이거예요. 이란과 이제 크고 작은 교전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맞대응을 했습니까? 그냥 일단 덮었습니까? 덮었네요. 그렇죠? 미 국채 금리, 특히 3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건 일종의 타코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갈등이 여기서 더 커지면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유가 폭등하겠죠. 시장은 폭락을 할 겁니다. 이게요. 그 한계치,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이제 달러 인덱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가 5% 넘는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사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코가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 이제 2기, 2년 차죠. 그리고 중간 선거 아직 안 끝났죠. 저는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말을 슬쩍 바꿔보면 이건 순수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만약에 지금 중간 선거가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 3년 차, 심지어 4년 차다. 저는 석기 시대 갔을 수 있다고 봐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저는 코인 시장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요때 수익을 보시면 잘 대비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01달러 하회,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원유가 9%나 가격이 내려갔네요. 100달러 밑으로 어쨌든 좀 떨어지고 있더라. 그렇다고 예전 전쟁 전 배럴당 60달러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호르무즈 해협 이게 이제 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란에 어느 정도 통제권을 저는 줘야 된다. 그리고 돈 거들려고 하잖아요. 통행료, 수금권이죠. 이것을 몇 %나 인정할지 그건 전 퀘스천 마크예요. 그거 이제 협의가 필요하고요. 일부라도 미국에서 이란의 그 영향력을 인정을 해줘야 저는 타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했냐? 카리브해 지역 이쪽이 뭐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중남미에 있는 다른 국가들,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이런 데도 현재 풍부한 청정 에너지가 많더라. 뭐 바람이다. 있겠죠. 뭐 태양열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뭐 하겠다? 비트코인 채굴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콜롬비아도 비트코인 채굴 하고 싶어요라고 누가 지금 얘기한 겁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채굴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게 뭘 의미하냐? 콜롬비아 고위 공직자들, 장관들, 차관들, 그 밑에 실무진들이 공부를 다 끝내서 보고서를 썼겠죠.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 대통령이 보고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남미, 아프리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튀르키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쟁이 발생한 그런 국가들은 비트코인의 눈을 왜 빨리 뜬다? 자국의 화폐가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전쟁이 났을 때 금덩이 들고 갈 수 있냐? 돈 들고 외부로 빼낼 수 있냐? 막히는 거죠. 아, 그래서 비트코인 USB 하나 들고 그냥 해외 어디든 나가면 그게 뭐 공항 검색 때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비트코인에 오히려 화폐 좀 뭐랄까요? 개발도상국에서는 비트코인 가치에 먼저 눈을 뜨더라. 크라켄 소식 오랜만에 나왔죠.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입니다. IPO가 준비가 한 80% 완료가 됐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IPO 개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미 그 신청서는 다 제출했거든요. 4월 26일인가요?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크라켄이 머니그램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뭐 이제 송금 업체죠. 제휴를 발표를 했습니다. 머니그램은 전 세계 100개국 50만 개 오프라인 지점 이제 뭐 이렇게 환전도 하고 돈 이제 송금하는 그런 어떤 회사거든요. 제휴를 맺어서 뭐 하냐? 크라켄이 왜 제휴를 맺었냐? 코인을요. 전 세계에서 현금으로 바로 바꿔서 송금할 수 있는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휴를 맺었습니다. 근데 IPO 시기는 그러면 왜 지금 뒤로 미루냐? 사실은 작년 말만 해도요.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 4월 달 기준 133억 달러. 기업 가치가 지금 더 떨어졌어요. 코인 가격 안 좋으면 거래소 가격이 뭐 좋겠습니까? 거래소의 시가총액 당연히 저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뭐 한다? 물 들어올 때 IPO 한다. 다시 말하면 주식 비쌀 때 팔 것이다. 지금 타이밍 재고 있는 겁니다. 크라켄도 물론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회사는 전 리플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 드리죠. 여기에서 언제 IPO를 할 것이냐. 요거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 전환 구간 진입을 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지표로 이제 NRPL이라고 뭐 실현 순손익.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해보고 파냐, 이익을 보고 파냐. 이게 지금 마이너스에서 이제 지금 살짝 플러스로 돌아왔다. 지금 손실 상태에서 매도가 아니고 이제 살짝 수익권으로 지금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겠죠. 약세장이 막 심화가 되고 이게 작년 10월 10일 보면 됩니다. 투매하겠죠. 투매가 어쨌든 끝나고 그 다음에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는 요 3단계. 지금 강세로 조금씩 전환하는 딱 그 어떤 변곡점에 서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네요. 과거처럼 이번 사이클은 극단적인 투매는 없었던 것 같다. NRPL 뭐 어쨌든 실현 순손익이 플러스로 회복이 되고 있다. 제가 지금 코인 시장에서 호재를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좀 더 매크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내 입법 관련된 소식 어떤 구독자님이 아르마 법안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번 편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 아시죠? 미국의 상원 의원, 대표적인 친코인 의원입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 전략 비축하겠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법을 여러 번 위에 올렸어요. 근데 계류하다가 없어지고 계류하다가 그냥 그 통과가 안 됐었죠. 이 비트코인 비축 법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아르마법이에요. 아메리칸 리저브스. 리저브스는 그 이제 준비금입니다. 준비금을 모더나이제이션은 현대화시키겠다. 이게 원래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인데요. 왜 이름을 바꿨냐?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법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국회의원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 국민들이 보기에 비트코인을 이제 법 자체가 당연히 지금 뭐 정서도 안 좋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미국의 준비금이 원래 뭐 금도 있고 뭐 미국 국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대화시키자. 비트코인으로 현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건데 이름을 그냥 살짝 바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르마 법이든 시장구조법, 지니어스법, 국가수권법 이것 말고도 8개 법안이 있어요. 뭐 CBDC 반대법 등등등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법안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한 번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게 일환이고요. 물론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이미 통과가 됐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이제 합법 통과 이거 됐습니다. 아르마법 방금 얘기 드렸죠. 미국의 준비금을 현대화시키자. 비트코인 집어넣자 얘기입니다. 비트코인법을 그러니까 재브랜딩, 리브랜딩해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지금 그 아르마법은요. 사실상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자. 간단히 말하면 비트코인 100만 개 사자. 지금 똑같은 법이에요. 근데 항상 어려웠던 게 뭡니까? 방법이었죠. 누구 돈으로 살 거야? 어떻게 살 거야? 납세자들 세금 갖다 넣지 마. 이것 때문에 의회를 통과를 뭐 이거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 정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이것을 계속 발표한다고 했지만 발표를 하진 않고 뒷단에서 준비를 제가 보니까 거의 끝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걸 하려면요. 지니어스법을 수정해야 돼요. 지니어스법은 통과가 됐는데 껍데기는 통과가 됐고 안에 내용물은 사실은 좀 비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지금 집어넣는 것을 뭐 하고 있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구조법과 지니어스법 수정, 국가수권법, 아르마법 지금 다 같이 마크업이 미국 시간 5월 14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지니어스법은 뭘 바꾸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 대표적인 게 서클과 테더가 있죠. 테더의 자회사,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한테 SDAC, Strategic Digital Asset Certificate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비트코인 가치에 기반한 비트코인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그냥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요것을 10% 너희들 미국 단기 국채 담보로 하는 건 내가 알아. 근데 거기에 10%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싶어? 그러면 강제로 비트코인 채권 10%는 사. 10%가 지금 딱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런 법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는 법 통과됐으면 이것을 따르면 뭐가 좋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합법 라이센스를 드디어 딸 수가 있어요. 누가? 서클이, 누가? 테더가. 그럼 미국 정부는 뭐가 좋을까요? 납세자들의 돈을 쓰지 않고 지금 서클이나 테더나 뭐 나중에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뭐를 사야 된다고요? 비트코인 채권 사야 된다고요. 이것을 사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 내가 사겠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돈이 아니고 민간 회사의 돈, 남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금을 재평가해서 그 시세 차익 그만큼만 돈을 찍어서 그 찍은 돈의 10%로 비트코인 사겠다. 그 다음에 SDAC 지금 비트코인 채권 팔아서 그 판 돈으로 비트코인 사겠다. 그리고 저 베네수엘라다 저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범죄 집단 그 비트코인 몰수하고 있잖아요. 세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뭐 하겠다? 비트코인 사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DAC 비트코인 채권이라 얘기 드렸습니다. 요게 아르마법의 핵심 금융 메커니즘이다. 어쨌든 미국 재무부가 발행 주체는 재무부입니다.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기 위해서 지금 채권을 발행한다. 특수 목적 증서다.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거나 그 가치에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줄여서 비트코인 채권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왜 발행한다? 의회에서
이제 세금으로 뭐 여러 가지 하면 이거 뭐 의회든 뭐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거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지니어스합니다. 정말 천재적인 방법을 지금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채권 강매. 너 라이센스 받고 싶지? 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싶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영업하고 싶어? 그럼 이거 채권 사. 10%. 지금 이거 강매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테더든 서클이든 준비금의 일부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한 10% 정도만 미국 국채 뭐 그것도 사. 근데 요거 비트코인 채권 사가지고 이거 강제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필요 없이 그냥 민간 시장 기업의 돈으로 비트코인 100만 개 사서 통제권 아래 둘 수가 있다. 근데요. 이게 여기에서 비트코인 본위제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달러랑 비트코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패깅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달러랑 금을 연결시켰죠. 다시 풀었죠. 그거 달러, 페트롤 달러 뭡니까? 석유랑 연동시켰죠. 기억하십니까? 페트롤 달러. 이거 비트코인을 좀 연결하는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금 달러 연동. 근데 이거 풀었죠. 석유 달러. 그 다음 지금 비트코인 달러.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오픈 AI다, 뭐 구글의 제민이다, AI 서비스 쓰고 싶어?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뭐 토크나 주식 사고 싶어?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채권 사고 싶어?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모든 것 달러로 지금 연동시켰죠. 그거에 이제 비트코인 추가가 된 겁니다. 비트코인 채권의 성격은 뭐냐?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형태의 비트코인 채권이죠. 이거는 간접적으로 국가의 비트코인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 맞다. 여기에서 이제 7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계속 나와요. 7월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비트코인 채권을 10% 사야 된다. 근데 이 준비금을 다변화하는 전략. 예전엔 주로 이제 거의 다 뭐 미국의 단기 국채만 샀는데 요거 하나 이제 추가한 겁니다. 7월 1일이 나온 이유는 작년 7월 달 지니어스법 이미 통과됐죠. 근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일종의 그 유예 기간을 뒀고요. 이제 1년 지난 올해 7월 달부터는 이 실제적인 세부 시행 규칙이 마련이 돼서 이 법이 시행이 돼야 돼요. 이 지금 법 시행에 뭐가 있다고요? 비트코인 채권 강매가 있다고요.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사겠다. 시장구조법, 지니어스법에 수정된 내용, 아르마법, 국가수법법 이게 사실상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1년에 20만 개씩 5년 동안 100만 개를 직접 매입을 하는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적게 둘 수 있도록 이제 뒷단에서 이제 별도로 삽니다. 그러니까 간접 매수 10%로 이제 그 준비금을 사면 비트코인 채권하면 그 판 수익금 있죠. 그게 비트코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럼 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커지는 건 알겠어. 자산 토크나 확정된 미래 맞아. 근데 왜 코인 가격은 이 모양이야? 이게 지난 1년 반 동안의 컨센서스입니다. 아닙니까? 이랬었죠.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이게 실행이 되면 이제 요 질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 누군가 스테이블 코인을 더 찍는다? 그럼 뭘 산다고요? 비트코인 채권 산다고요. 그 비트코인 채권 판 돈으로 미국 재무부가 뭐 한다고요? 비트코인 산다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늘어나고 더 찍어낼수록 비트코인이 같이 커진다 안 커진다? 이거는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역사를 보셔도 달러가 항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미국은 룰을 체인지했어요. 더 정확히는 담보물을 바꿨습니다. 담보라는 게 뭡니까? 미국에서 뭐 한다, 뭐 그냥 자기 맘대로 돈 찍어내면 짐바브웨죠. 짐바브웨 달러 우리가 막 사 모읍니까? 안 그런 이유가 뭡니까? 신뢰가 없잖아요. 담보도 없잖아요. 미국은 그 담보의 수명이 닿으면 자기들 맘대로 그냥 막 바꿨어요. 위기 대응의 명수입니다. 1944년이죠. 브레튼 우주체제.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금과 달러를 패깅했어요. 이걸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71년도에 닉슨 쇼크 있었죠.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금과 달러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겠죠. 내 금 내놔라. 달러 이제 안 쓸 것이다. 특히 프랑스가 격렬히 저항했었죠. 그래서 1974년도 위기에 빠진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헨리 키신처 국무부 장관이 저기 페트로 달러 사우디로 날아가요.
페트로달러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건져냈던 거예요. 석유 살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했으니까. 지금 다시 위기에 또 처한 거예요. 50년 지났지 않습니까? 달러의 위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비트코인과 달러를 묶어버린다고요. AI랑 달러를 묶어요. 너희들 비트코인 살려면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라. 디지털 달러로 사라. AI 쓰고 싶다고? 디지털 달러로 해. 채권, 뭐 토큰화 자산 사고 싶다고? 그럼 디지털 달러로 해. 라고 지금 룰을 세팅을 바꿨네요. 담보물을 업그레이드 했죠.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이고 전 세계의 모든 디지털 가치, 모든 가치, 금은 석유, 뭘 하든 디지털 가치는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만 살 수 있게끔 법칙을 바꾼 거예요. 미국을 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보가 뭐가 됐다고요? 이젠 비트코인을 쓱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많이 올라가야 미국의 이 패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1944년 브레튼 우준을 금본위제라고 했다면 지금 2026년 비트코인 스탠다드, 비트코인 본위제 또는 브레튼 우주 2.0 뭐라고 부르든지 뭐 이게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비트코인 본위제의 선구자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권도영입니다. 그러니까 뭐 웃으실 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패한 모델이에요. 테라폼 랩스에서 UST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알고리즘 지금 이 방식으로 담보에 뭐 비트코인도 넣고 뭐 막 집어넣어놨다가 그 테라 루나 근데 루나 저 세상 같죠. 이때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은 투자금 및 자체 발행 코인으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 망했다. 근데 아르마 법안 옆에 보십시오. 주체가 누굽니까? 미국 정부죠. 미국 재무부 및 연준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아까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유지인데 이번에는 디지털 달러의 지배력 강화 및 부채 관리. 사실 뭐 이제 주어만 바뀌었지 목적은 똑같네요. 재원은 뭐 연준의 잉여금 또 금평가 이익이라고 있지만 아까 비트코인 채권 파는 걸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권도영이 나와서 비트코인 본위제를 얘기했을 때 저는 이거 뒤에 누가 있겠구나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얼마 안 돼가지고 보기 좋게 어떻게 됐습니까? USD 이자를 20% 주는 모델은 유지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비트코인 본위제 망했네. 근데 그래서 크크크 했겠죠. 22년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근데 미국 정부에서 지금 뭐 합니까? 비트코인 본위제 하고 있네요. 아닙니까? 코인은 다단계 불법 사기 도박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 뭐 한 12년, 13년, 14년 어마어마했죠. 월스트리트 지금 큰 손들이 지금 다 들어왔고 코인베이스, 리플, 바이낸스 뭐 지금 뭐 월가의 전통 거래소들 지금 다 뭐 합니까? 토큰화 합니다. 나스닥도 하고요. 뉴욕 증권 거래소도 합니다. 뭘 합니까? 자산 토큰화해서 연중 무휴 카지노를 열 수가 있어요. 뭐 무기한 선물 보통 이제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거 다 하거든요. 코인은 도박이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연중 무휴 쉬지도 않습니다. 카지노 세팅을 했네요. 저는 계속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연일까요? 어쨌든 비트코인 채권의 10% 의무화는 지금 고도의 금융 전략이고 이것은 납세자들의 세금 없이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뭐 굉장히 좋은 발상이 될 수가 있다. 5월 중순 상원의 뱅킹 위원회 마크업 이 문구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다. 이 5월 14일입니다. 미국 시간. 7월 1일이 시행일이 그럼 될 것이냐? 그러면 요 마크업이 잘 통과가 되고 시장 그 구조법 안에 지니어스법의 문구 수정이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5월 14일 전후 공식 발표를 통해서 이 비율과 시기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5월 14일이 시장구조법 마크업만 되는 게 아니죠. 지니어스법 문구까지도 공개가 이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 아르마법의 실마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봅니다. G7 재무부 장관 회의가 5월 18일, 5월 19일 파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요때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이 재무부 장관이 모입니다. 스콧 베센트가 비트코인 본위제를 선포할 확률 제가 볼 때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실제 하지만
1944년 수준의 브레튼 우주 체제 전 세계 동시에 이걸 선포를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나올까요? 그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파리에서 아마 이제 미국 스콧 베센트가 선언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G7 국가들이 다 이제 합의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음표다. 이런 얘기라 보시면 되겠죠. 원래 G7 재무부 장관들이 모이면 AI와 금융 안정성, 비은행 금융, 그러니까 프라이빗 그 섹터 있죠. 요즘 문제 많은 요 사모금융 중재자 규제 또는 국제 조세, 세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근데요. 양자 회담이나 또는 비공식적으로는 스콧 베센트가 각국의 재무부 장관, 일본, 뭐 이탈리, 프랑스, 뭐 캐나다 이런 재무부 장관들 만나서 이거 전략을 설명하고 협조를 할까요? 아니면 통보를 할까요? 저는 통보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다. 니들은 알아서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큰형님이 룰을 딱 바꿔버린 순간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큰형님이 지금 전 세계 아직도 그 국제무역의 50%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큰형님의 룰이 워낙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망 자꾸 빼고 했지 않습니까? 스위프트망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 은행막 배제시켰더니 막 국가들 막 이제 저기 이란부터 베네수엘라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룰 체인지가 지금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인다면 이거 빨리 실행할수록 이등이 그거예요. 국가 단위로 봤을 때 한국 포함해서. 왜? 비트코인 빨리 쟁여놔야 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을 살 것이냐. 누구는 10억에도 사고 누구는 100억에도 살 겁니다. 이건 혈세 낭비되는 거예요. 국력과 경쟁력 빨리 많이 쟁여놓으면 쟁여놓을수록 국력인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경제, 디지털, 핵무기라고 얘기 드렸죠. 비트코인 핵무기입니다. 비트코인 본이제는 비트와 달러를 연동을 시키는 거죠.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같이 올라간다? 비트코인의 가치,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왜? 사니까. 채권 팔아서 비트코인 사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 달러 금 태환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을 했듯이 이번에 제2의 브레튼 우주 디지털 버전이 될 수가 있겠다. 저번에 이제 백악관에 디지털 자산 고문이 있어요. 패트릭 위트가 5월 중순 엄청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을 포섭하겠다. 뭐 동맹국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이 먼저 비트코인을 사면 G7들도 자산가치 방어를 위해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게임 티오리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핵무기다. 하지만 요즘에 미국과 독일, 미국과 프랑스 뭐 사이 좋습니까?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갑자기 쟁여놓으라고 하면 이게 바로 예스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단독으로 발표할 수는 있지만 G7 공동 성명에서 비트코인 본위제가 담기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겠냐?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본위제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처럼 모든 화폐의 발행을 비트코인에 싹 다 그러니까 금과 달러를 연동시켰던 것처럼 완전 그렇게 엄격한 본위제라고 보시기보다는 준비금 자산의 다변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도 있었고 미 국채도 있었고 뭐 달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화폐가 있었다면 지금 그 중에 하나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비트코인이 일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저는 12년 전부터 비트코인이 전 세계 국가의 준비 자산, 리저브 에셋, 리저브 커런시가 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라고 해서 이걸 받아들였겠습니까? 정말 속으로 웃기고 있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훨씬 더 현실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물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를 넘어서 국제 결제 시스템에 비트코인 채권을 활용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쓰면 비트코인 채권 이거 그 수준까지 제가 볼 때 갈 것 같거든요. 러시아 이미 지금 국제 결제 못 씁니까? 비트코인 담보로 잡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고받은 거 지금 허용했지 않습니까? 왜? 스위프트망이 막혀서 러시아 수출 기업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지금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지금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실행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도 7월 1일자로 지금 다 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본위제 시작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얘기예요. 5월 14일
전후로 해서 루미스 의원이 예고했던 미국 상원위원회 법안 처리에서 준비금, 자금 조달 방식이 이제 문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다. 비트코인 채권 10% 강매냐? 요거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월 18일, 19일 이제 G7 재무부 장관들에서 19%가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다른 재무부 장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지켜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브레튼 우주급의 합의가 나올 것인지 G7 그러니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5월 18일, 19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4일 전후로 해서 구체적인 마크업 이게 시장구조법도 있고 저기 뭡니까 그 지니어스법 수정도 있고 아르마법 여기에 이제 준비금 어떻게 그러면 사냐 정말 비트코인 강매 이 문구 발행 규모 조건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높겠죠. 7월 1일은 이제 그 나온 법을 토대로 7월 1일은 실행을 해야 돼요. 지니어스법 요 수정 아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비트코인 채권 10% 강매 요거 이제 딱 요이 똥입니다. 7월 1일이죠. 2차 비공개 청문회는 뭐냐? 5월 14일 전에 이게 뭐냐? 지금 이제 대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테드 앉혀놓고 저기 이제 뭐 리플도 있고 더 많이 있죠. 미국 재무부랑 이제 비공개입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채권 이거 금리 몇 퍼센트 금리를 받아야 되냐? 담보 비율 10% 사냐? 12% 사냐? 8% 사냐? 5월 14일 전에 그러면 이거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월 11일 월요일, 12일, 13일 수요일 요때 뭐 한다고요? 비공개 청문회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채권 몇 프로를 강매를 시킬 것이냐가 요때 결정이 되면 14일 날 문구로 확정이 돼서 요것을 마크업을 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요때 문구 나옵니다. 5월 14일 미국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간은 5월 15일 금요일이 되겠죠. 요때 아침에 딱 눈 뜨시면 아마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마크업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면 다 뭐 100%냐?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80% 이상을 여전히 보고 사실은 지금은 거의 85%, 90%까지 봅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 뒤에 뭐 최종 통과될 것이냐? 저는 최종 통과 확률을 여전히 높게 봅니다. 근데요. 요게 그러니까 안 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계속 이제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물음표 최소 100개를 통과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음표가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물음 뭐 퀀텀 컴퓨터가 되면 어떡해요? 뭐가 이제 뚫리면 어떡해? 해킹되면 어떡해요? 뭐 파산되면 어떡해요? 뭐 이거 도망치면 어떡해요? 디파이 뭐 법 통과 안 되면 어떡해요? 이란이 뭐 그냥 뭐 전쟁하면 어떡해요? 이 질문 100가지를 통과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걸 뚫어내셔야 돼요. 어쨌든 마크업 통과되면 전 시장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만 오를까요? 저는 비트코인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쉽게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때 불기둥이 솟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오랜만에 가즈아 정말 오랜만에 아닙니까? 거의 1년 반 만에 가즈아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다. 지금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둠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터널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실은 떨어져 나갔고 화가 잔뜩 나 있고 아니면 반포기 상태 거의 뭐 이런 수준이라 봅니다. 근데요. 그 터널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터널은 끝이 있거든요. 그 끝에 한 줄기 저는 빛이 보입니다. 거의 다 온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